사람들이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업 실패입니다. 주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자영업하는 분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 자금 마련하려고 보통 신용대출 그리고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인데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경쟁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거래처가 돈 떼먹고 도망가서 자금이 막히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다 금융위기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가진 재산과 할 수 있는 대출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면 재산도 신용도 다 날리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상담해보면 요즘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위 이야기 듣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출로 주식 코인 했는데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훨씬 더 위험한 투자 상품에까지 손을 대다가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되는 거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세 번째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면 설마 내가 거기에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데 회생파산 상담해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재산 다 날리고 나도 모르게 대출 실행돼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딩방 사기가 뭐냐면 주식 코인 전문가인 것처럼 이제 속여서 자기가 말하는 종목에 투자하게 한 다음에 투자금을 다 잃게 만드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대부분의 범인들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 다 지게 되는 거라 피해자는 돈을 다 날리고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돌려막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 돈을 조금 빌릴 때는 대출 이자도 크게 안 높고 해서 빚 갚는 게 어렵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돈 필요하다고 추가로 계속 대출을 받다 보면 점점 빚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이저 은행 대출 한도가 다 차서 급한 대로 이제 카드론 또는 대부업체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메이저 은행보다 대출 받기는 쉽지만 대신 이자가 훨씬 더 셉니다. 비싼 이자를 내더라도 돌려막기나 갈아타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빚이 좀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빚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서 빚독 쪽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생파산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